렉서스를 타고 있어요. 뉴 ES300H F 스포츠. 원래 팔리고 있던 ES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지금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보면 그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소소한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일단 라디에이터 그릴 패턴이 살짝 달라졌고요. 헤드램프 내부 렌즈가 사각형이 됐습니다. 실내에선 센터 디스플레이가 변했더군요. 드디어 터치 조작이 가능해졌고요. 조작하기 편하도록 112mm 운전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F스포츠는요,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살렸죠. 라디에이터 그릴과 앞범퍼 좌우 흡기구의 메쉬 패턴, 곳곳의 다크크롬 처리, 프론트 팬더의 F스포츠 배지, 1인치 커진 19인치 휠, 스포츠 시트, 전자제어 가변 서스펜션,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지원하는 모드 셀렉터 등을 통해서요. 자, 요정도 바뀌었어요. 뭐 큰 차이는 아니죠. 렉서스 인테리어는 LS도 그렇고 ES도 그렇고 다 고급스러운 건 맞는데 전 자꾸 저그 같아요. 저그 외계인 우주선 탄 느낌이야.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손잡이도 그렇고 마크 레빈슨 이거 스피커 그릴. 그렇고. 인테리어 얘기를 해서 말인데, 고급스럽냐 아니냐만 따지면 고급스러워. 거의 형제차라고 볼 수 있는. 토요타 캠리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소재나 이런 마감 같은 데서 확실히 한 급 위라는 걸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거든. 딱 타자마자. 그렇죠. 토요타랑은 확실히 달라요. 급이 달라. 아예 달라 진짜. 이런 디자인 철학 자체를 되게 넘실넘실되고 곡선을 많이 쓰고 유기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흔히 보고 또 평소에 좋아하는 기계적인 느낌의 디자인이지. 그런 것들과 많이 다르지. 다만 렉서스의 디자인을 보면 이 요소 하나하나는 가까이 놓고 보면 다 고급스럽거든? 근데 다 고급스러워. 이게 좀 강약, 중강약을 조절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지. 저마다 다 잘났다고 자랑을 하니까 살짝 정신 사나운 느낌? 고급스럽게 만들어줘도 지랄. 이 운전대가요, 림 두께 같은 건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스티어링 지름도 그렇고 탓할 게 별로 없어요. 디자인이 살짝, 아주 살짝 올드해 보이는 건 있죠. 물론 요즘은 그 에어백 커버, 그 다음에 이 스포크 같은 걸 되게 입체적으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평면이 아니고. 근데 그런 유행에서 살짝 뒤쳐졌다는 거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운전대를 감싼 가죽이요, 조금 너무 맨질맨질하지 않나. 조금만 더 이렇게 짝짝 붙는 가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여야 되겠다. 이건요,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메뉴 들어가셔도 그래픽 이렇습니다. 이렇게 클릭 하셔도 되고, 띡띡띡띡 이렇게 터치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좋지 않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 있잖아요, 마우스패드 같이 생긴 거, 리모트 터치 인터페이스. 이것도 제가 그렇게 별로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안 바꿔주고 있죠. 원래 일본 차들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스위치, 뭔가 방식 이런 걸 하나 만들면 오래 씁니다. 현대 기아차는 앞으로 우리 이렇게 갈 거예요 해놓고 다음 차에 바꿔버리잖아요. 언제 바뀔지 몰라. 너무 자주 바꿔서. 일본 차들은, 특히 토요타 이런 보수적인 회사들은 안 바꿔? 몇십 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스위치 하나를. 그렇게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해도. 원래 토요타가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회사거든요. 아주 보수적이고 좀 그런 회사인데, 그게 이런 부품 하나하나에도 조금 묻어나요. 그런 회사의 취향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요 계기판입니다. 사실 요즘 신차들이 뭐 소형차라고 하더라도 LCD 계기판 많이들 쓰잖아요. 얘도 LCD이긴 해요. 근데 거기에 아날로그를 버물렸어. 렉서스에서 만들었던 슈퍼카 있죠, LFA. 거기에서 물려받은 계기판을 쭉 쓰고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IS도 그 시계 다이얼처럼 만들었다 라면서 자랑을 했었거든요. 요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다이얼이 옆으로 띠용 하고 움직이죠. 띠용. 그리고 주행 모드를 노멀에서 스포츠로 바꾸면 아, 마치 LF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물씬 전해주죠. 아, 멋있어. RPM을 좀 높이잖아요. 그러면 주황색으로 쫙 쥐어 짜져요. 이렇게.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 LCD 계기판 하나 박아놓는 게 싸게 칠 텐데. 그치. 그걸 움직이려면 모터도 넣어야 되지. 저거 동그란 거 금형도 따서 플라스틱 부품 만들어야 되지. 암만. 그러니까. 근데도 저렇게 넣어놓은 걸 보면 계기판에 좀 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계기판은 이렇게 멋있는데 막상 주행 모드를 스포츠 혹은 스포츠 플러스를 바꿨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변속도 매뉴얼로 놨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당기면 가속 느낌은 매끄러워요. 이 계기판이 그래픽적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스포티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ES가 그렇게 막 쏘는 캐릭터의 차는 아니잖아요. 이 계기판 보고 뽕 맞았다가 가속 페달 꾹 밟고 가자 하면 약간 뽕이 그 약발이 흐려져요. 그래서 그 F 스포츠라는 배지에 너무 큰 기대를 보시진 않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소나타는 소나타랑 소나타 N9이랑 되게 다르거든요. 차가 거의 뭐 완전 다른 차라고 봐도 될 정도? 아무튼 엄청 다른데 얘는 그냥 ES랑 F 스포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또 소리는 나름 스포티하다. 봐봐요. 봐봐. 엔진 소리 봐봐. 자, 이 음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이 안 넘어와요. 잘 들어보면 음색은 나름 스포티합니다. 다이나믹 D4S 엔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었던 엔진이거든요. 예전에도 그랬었는지 지금 헷갈릴 정도로 지금 아무튼 이 ES에 들어가 있는 D4S 엔진 소리는 아무튼 나쁘지 않아요. 음색은 괜찮아. 보통 이렇게 막 효율을 중요시하고 편안함을 내세우고 이런 차들이, 특히 4기통 가솔린 이런 차들 엥 하는 감성을 확 깨는 그런 음색을 들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음색 괜찮다. 자, 게다가요, 지금 제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놨습니다. 그러면 노멀 모드일 때 안 보이던 RPM 게이지를 보여주죠. 근데 시동을 꺼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다른 많은 차들도 그렇고, 노멀 에코는 이게 맞죠, 시동을 수시로 끄는 게. 근데 아무리 하이브리드여도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라면 시동을 계속 걸고 있는 게 맞지 않나? 자, 봐봐요. 이렇게 가잖아요. 가속 페달 떼요. 그러면 시동 꺼요. 물론 제가 가속 페달을 툭 치면 다시 엔진이 깨어나서 동력이 바퀴로 가는 데까지 딜레이는 없어요. 그런 단점은 별로 없는데, 그냥 느낌적으로 언제라도 치고 나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더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답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 아마 여기 메뉴에도 에너지 흐름도가 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정말 수시로 엔진 껐다 켰다 합니다. 살짝 밟으면 전기로만 엔진 들어왔네. 또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기로만 가다가, 또 어느 순간엔 둘 다 힘을 쓰다가, 어느 순간엔 충전하고 있다가, 이 알고리즘은 정말 여러분 다 아시죠? 토요타 렉서스는 직병렬 혼합식을 쓰고 있는 거. 그래서 원래 직렬식 같은 건 전기 모터가 하나여서 뭐 충전을 하든 방전을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얘는 전기 모터가 두 개고 그 가운데 파워 스플릿 유닛이란 걸 통해서 그 동력 배분을 수시로 막 바꾼단 말이에요. 충전도 하고 방전도 하고 동시에 하기도 하고 막 복잡해. 요걸 보시면 정말 이 알고리즘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복잡해요. 근데 그 복잡한 만큼 되게 효율이 높기도 하죠. 토요타가 그걸 내세우고 있기도 하고요. 운전대를 휙 하잖아요? 그럼 초기 반응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민감해요. 이거 봐요. 오, 이런 건 또 스포티하네. 되게 그 앞바퀴랑 운전대 사이의 유격이 거의 없어요. 이런 건 조금 스포티하게 다듬었군요. 승차감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매끄럽다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게 되네요. 정말 매끄러워요. 뭐 지금 길이 좋긴 하지만 방금 주차장에서 그 벽돌 깔려있는 길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드드드드드드드 하고 넘어가 보니까 좋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이 토요타 행사를 가서 토요타와 렉서스의 다양한 라인업들을 계속 갈아타면서 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동급 모델이어도 토요타랑 렉서스랑 주행질감이 다르구나. 얘도 지금 확실히 렉서스답게 프리미엄 느낌이 나요. 이 매끄럽다는 게 사실 그냥 대중 브랜드의 소형급 모델 타고 달리면 뭐 걔네들 매끄럽죠. 이런 좋은 길 달리는데 뭐 이러고 가겠어요? 매끄러운데 쫙 미끄러질 때 느낌이 어떻게 설명해야지? 퀄리티가 달라요. 더 미끄러지는 느낌이 나요. 그럼 당연하지. 돈을 얼마 더 썼는데. 오늘 토요타 측에서 이 행사를 마치며 가장 높은 연비를 기록한 사람들한테 상을 준다고 했는데, 엔진 음색 이런 거 알아본다고 급가속을 몇 번 했거든요. 잠깐 이렇게 이미 텄어요. 이미 틀렸어. 저희는 상 받기 끝났습니다. 근데 연비 진짜 좋다. 지금 내가 연비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달렸거든. 근데 리터당 16.1km야. 우와, 연비 진짜 좋긴 하네. 이러니까 꾸역꾸역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던 거고, 많은 지구인들한테 하이브리드 하면 토요타 이런 공식을 머릿속에 박아줄 수 있었던 거고, 자랑을만 하죠. 이 정도 연비면. 내가 연비 신경 쓰고 달렸으면 진짜 한 19, 20도 가능. 운전해라. 그 꼭두각시 인형 운전하듯이 이렇게 텔레파시로 차 운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악플 달려. 여러분, 반자율 주행 기능이 아무리 발전돼도 지금 단계에서는 절대 운전대에서 손을 떼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사과드릴게요. 잘하네. 지금 코너가 되게 완만하긴 한데, 그리고 차선도 엄청 또렷한 아주 좋은 컨디션이긴 한데요. 잘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신형 ES가 되면서 들어간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전방 충돌 방지, 이런 기능에 보행자도 감지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죠. 그냥 지금 여기 이 신형 ES에 들어가 있는 반자율 주행 관련 기능은 지금 업계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ES를 구입하시게 되면 이 하이패스 단말기 있죠? 요것도 기본으로 장착이 돼서 나와요. 지금 저희는 시승차여서 이 단말기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표를 뽑고 있습니다만, 고객분들께서는 순정으로 단말기가 달려 나옵니다. 자, 이렇게 쭉 가속을 하면, 자, RPM이 한가운데 3000rpm쯤에 머물러 있고, 또 다운을 했죠? 요건 실제 변속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CVT가 들어가 있거든요. CVT? 그래서 이 변속 패턴 느낌이 좀 다르죠. 웅웅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어느 때는 또 가짜로 웅웅 이렇게 연출을 해주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급가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뉴얼로 업을 하면 RPM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3단이잖아요. 했잖아. 계속 걸려있지. 4, 5, 6 그지? LC 있죠. 렉서스의 스포츠카 RS도 그렇고요. 걔는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라는 시스템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냥 이 CVT랑 자동 변속기랑 엮어가지고 총 10단 변속기의 느낌을 연출해준다 라면서 되게 자랑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해요.
아까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그랬었고. 토요타는 참 차는 편하게 만드는데 그 편안함을 연출하는 방법이 되게 엔지니어 마인드가 센 브랜드 같아요. 엄청 복잡한 걸 좋아해. 뭐 그만큼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브랜드 같았으면 아이고 야 너무 복잡해 하지마, 좀 쉽게 만들어, 너무 비싸 안 했을걸. 토요타는 다 집어넣는다니까요. 왠지 알아요? 왜요? 장인이니까. 아 맞아. 그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토요타 렉서스 신차 출시 행사장에 가면 일본에서 엔지니어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엔지니어가 와서 아 우리가 이 차를 개발할 때는 이런 경험을 했었고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뭐 이런 거를 보완했고요, 뭐 이런 얘기를 직접 해주니까 되게 설득력이 있죠. 그 방금 말했던 장인, 그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것도 오모테나시라고 하나? 그 승객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배려를 해준다. 일본 숙박업소 가면 극진한 대접을 받잖아요. 그런 걸 차에다 접목시켰다는 거지. 네, 저희는 아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뉴 ES300H F 스포츠를 타고 약 12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계기판상에요, 지금 평균 연비가 리터당 17.1km를 찍었어요. 저희가 오늘 뭐 렉서스에서 뭐 선물 준다고 하던데 저희 안 하고 그냥 연비 신경 안 쓰고 달렸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동력 성능 그리고 이 정도의 연비 둘을 놓고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장점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그리고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제네시스로 사려고 봤더니 제네시스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어요. 그럴 때 고개를 옆으로 살짝만 돌리면 ES300H가 눈에 들어오겠죠. 네, 뉴 ES300H 가격은 6,190만원에서 7,110만원입니다. 조금 더 멋있어진 디자인 그리고 이미 검증된 하이브리드 매력을 지닌 뉴 ES를 만나봤습니다.